11페이지. 우리 요거만 좀 적을게요. 문제는 어차피 뒤에 문제가 많아서 그거 풀고, 그 탈락 유형 부분에 탈락 같은 경우에는 표기 반영되죠? 얘도. 근데 얘는 반영 안 되고, 그쵸? 걔네들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요렇게 좀 적어주실게요. 반영, 미반영, 미반영. OX, OX.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저희 수업 시간에 따로 풀지는 않고요. 집에서 복습하실 겸 꼭 한번, 숙제까지는 아닌데, 숙제라고 안 하면 안 하겠지? 숙제라고 얘기해주면 안 하겠지? 요거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숙제를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남길까 싶어요. 남겨서 이제 숙제를 다 하고 가게. 다 하고 가게. 괜찮죠? 다른 날 부르면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거고, 뒤에 학원이 있으면 제가 그 학원 쌤하고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사실 숙제를 안 해서요. 이렇게 해서 나가서 숙제를 하고 가는 걸로. 물론 이제 방학이라서 다 이렇게 학원생들 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학이니까 시간 많잖아. 이런 숙제 엄청 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쌓인 숙제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시간을 내서, 그거는 꾸준한 게 중요한 거니까. 특히나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싹 다 까먹기 때문에 꼭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요 첨가 파트만 좀 하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페이지입니다. 이제 의문의 첨가, 아까 말 그대로 원래 없던 의문이 새로 들어가서 이제 발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얘는 이제 당연히 표기에 반영 안 됩니다. 그리고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수의적 현상이다라고 해서 변동 규칙에 해당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첨가되는 경우와 이제 얘 대표적인 예외상, 얘네들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첨가 첫 번째, 여기가 좀 중요해서 형광펜을 좀 해놓을게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요 합성어는 우리 아시다시피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얘네 둘이 묶어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합쳐진 거잖아. 그래서 복합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뭐야? 복합어 말고 다른 거는 하나만 있으니까 단위입니다. 요 복합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첨가는 아닌데요, 여러분. 사이시옷 현상 기억하시죠?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하는 사이시옷. 그 사이시옷을 옆에다가 조금 간단하게만. 사이소리 현상. 얘는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보통 명사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합성어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된소리 규칙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거나, 규칙 외에, 이렇게 할게요. 규칙 외에 된소리가 되거나, 아니면 니은 혹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묶어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소리가 덧나거나 된소리가 나는 이유 자체가 뭔가 그 사이에 소리가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니은 소리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때문에 이제 니은 첨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파생어라면 파생어인데 이제 니은이 새로 생겼다. 무조건 니은 첨가야. 사이소리 현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마저 이제 첨가 보시면 앞말의 끝이 장, 즉 종성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종성 뭐 있다 써주셔도 되고 있을 유자 써주셔도 되고 종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뒷말의 차음절이 얘네들일 때, 즉 모음이거나 단모음이일 때 요거 우리 요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위에 반점 찍어서 얘네들일 때 니은이 발음이 생기는 거, 이게 니은 첨가입니다. 그 이제 봤을 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랑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 니은 첨가는 앞에 끝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나 이중모음이 와야 되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얘네들이 니은 첨가에 해당하는데 고예시가 안 써 있네. 요거 색연필 있죠? 얘 우리 발음할 때 색연필 이렇게 발음하잖아. 이건 뭐 때문이냐?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중모 반모음 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앞에 자음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요 연 자리에 니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얘가 앞에 기역이랑 니은이 만났으니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색연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연필 니은 첨가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 니은 첨가 되면서 비음화까지 일어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2번이 니은 소리나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랬잖아.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깻잎 있죠. 얘 우리 깻잎 이렇게 발음하잖아. 근데 사실 얘의 원래 표기는 깨잎이거든요. 깨의 잎이라서. 근데 이 깨잎을 사람들이 깨잎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자꾸 깻잎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깨잎을 깻잎이라고 발음을 하지? 하고 보니 요게 깨의 잎이라는 의미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이 사이에 뭔가 소리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니은 소리가 덧나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깨잎이 아니라 깻잎이라고 읽어야 돼 라는 걸 표기해주기 위해서 사이 시옷을 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은 첨가와는 이 단어의 유형이 확연하게 구분되죠. 다르게 생겼죠. 앞에 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이제 요게 돼야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어 자체가 깨 플러스 잎인 상태에서 시옷을 첨가해 준 거기 때문에 양상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원래 단어의 그러니까 어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리을 받침 뒤에 이제 니은이 첨가되면 리을을 발음한다. 이건 니은 첨가 일어나고 유음화 일어나는 거라서 막 이거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니은 첨가가 된 상태에서 앞에 리을이나 뒤에 리을이 있으면은 당연히 유음화 일어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띄어쓰기가 있더라도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띄어쓰기가 있더라도 이거 연달아서 발음할 거면 그냥 니은 첨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니은음을 첨가한다 이거라서 한 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띄어쓰기를 따로 발음해서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함께 읽을 때만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라서 약간 예외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얘네들을 외우시기보다는 니은 첨가가 무조건 일어나는 단어들을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엄매에서는.
그리고 요 니은천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적인 현상이라서 내신에서는 무슨 무슨 단어를 외워라 이렇게 알려주실 거고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서는 니은천가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니은천가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니은천가라는 그 현상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느냐 그럼 얘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 없는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니까 내신에서만 니은천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음원 개념 설명을 이렇게 쭉 해봤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실 건데 페이지를 좀 많이 넘기셔서 58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부터 음원 문제가 쭉 일어나는데 들어와 있는데 요거 일단 3, 4, 6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그리고
다 했나? 3, 4, 6번? 아직? 어? 지민이 풀었어요? 다 풀었어? 나 풀어봐야지. 너무 졸려간데? 자, 우리 3번 문제를 좀 보면요. 요거는 음절 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이제 문제를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개념 설명 안 했는데, 국어의 음절 자형을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모음만 있는 경우,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있는 경우, 자음과 모음이 있는 경우, 모음과 자음이 있는 경우,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채워졌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단어는 발음할 때 이제 연음이나 음운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음절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 플러스 일이라는 글자에서 얘가 이제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나서 집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요 경우에 집이 짐으로 된 건 똑같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이 채워져 있는 거잖아. 근데 일은 원래 중성, 종성의 형태였거든요. 근데 니은이 첨가됨으로써 초성, 중성, 종성의 형태가 된 거야. 그럼 얘는 음절 유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음절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이라고 하면, 얘를 지금 그러면 얘가 3개 채워져 있고 얘는 3개 채워져 있는데 얘는 2개만 채워져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물놀이 음절 유형 바뀐 음절 얘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났으니까 얘는 봐봐, 이거 좀 적어줄게 여러분. 얘는 연음이 일어났죠. 적어주세요. 연음. 얘는 첨가가 일어났죠. 얘는 축약이 일어났죠. 얘는 탈락이 일어났고. 탈락 중에서도 자음권 단수나예요. 그럼 자음권 단수는 2개 있던 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는 이제 음절 유형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럼 결국 물놀이, 아랫입술, 육각형 얘네들이 이 기억에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바뀐 글자 음운 변동에 의해서 음절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음운 변동 규칙에 의한 거니까 우리 여기 3개 찾은 것 중에 연음 빼고 아랫입술이랑 육각형 얘네 2개가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한 이해했어? 네. 정말? 쌤 뭐라 했어? 1번이 되겠네요. 음절 유형이라는 말 기억해주세요. 음절 유형 하나, 요거는 가져가야 돼. 우리 오늘 문제는 못 풀었더라도, 너무 졸려서 문제는 못 풀었더라도 음절 유형이라는 얘기 가져가셔야 돼요. 연음 음운 변동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연음 음운 변동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음절 유형이 요렇게 있는데, 음운의 첨가로 인해서 음절 유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음절 유형, 여기서는 이제 음절 유형이라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답은 적절한 거구나. 답은 4번이 되겠죠. 요게 국이 궁이 된 거는 뭐 때문이야? 그쵸. 훌륭해. 비음합니다. 비음하고 음절 유형은 이제 단일어인 국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 크게 헷갈리지 않겠죠? 된소리 댁인데 첨가라고 하고 이런 거. 우리 쌍자음은 하나의 음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최소 대립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형광펜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소 대립상 살과 쌀 같은 경우는 시옷과 쌍시옷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살과 쌀을 채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최소 대립상을 1학년 때는 그냥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셨을 건데 이제 언매를 하실 때는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최소 대립상은 발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잠자리라는 글자 있죠. 얘가 두 가지로 말하면 되잖아. 잠자리라고 해서 잠자리. 요 사이스토리 현상 때문에. 아니면은 곤충 잠자리 얘기할 때. 그래서 얘는 최소 대립상에 해당합니다. 표기는 똑같이 잠자리잖아요. 둘 다. 근데 발음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소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잠자리는 최소 대립상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이 단어랑 이 단어 사이에 소리 하나가 달라야 돼. 근데 고리라는 글자와 오리라는 글자는 얘는 초성에 기억이 있지만 얘는 초성이 없죠. 그러면은 하나의 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죠? 얘는 기억이고 여기는 지금 초성이 없으니까 없는 거라서 얘는 최소 대립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세 번째 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과 쌀이 최소 대립상이 되려면 시옷과 쌍시옷이 의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리의 이응은 의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매 영역의 최소 대립상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발음 기준이라서 잠자리는 최소 대립상이다. 그리고 이 의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 고리와 오리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모음 3개. 그래서 요 문제는 최소 대립상들 찾아서 의문들 추출하고 그 의문이 이제 전설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 조금 문제가 약간 복잡하네요.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어? 고요들 모은 A상에서 최소 대립상들 추출하고 그러면 구실이랑 구슬이랑 마루랑 머루랑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잠시만 추출된 음운들 추출된 음운들 그러면은 아랑 어랑 이랑 으랑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천천히 무슨 얘기지? 추천해서 세 개의 평순 모음을 찾을 수 있고 아랑 어랑 이랑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다 평순 모음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뭘 놓쳤나 지금? 아니죠? 맞아? 아랑 어랑 마루 머루 구슬 구실 이렇게 세 개의 평순 모음이라고 하네? 수출된 음운들 중 모르겠나?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상 찾아서 음운들을 추출하고 마루, 머루, 구슬, 구실 이렇게 되는데 sorry. 그러네.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 되겠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체크해놓은 게 있는데 풀라고 요 9번은 저희 이따가 같이 요거는 9번은 빼고 10번이랑 잠깐만
일단 10번 좀 풀어주실래요? 제가 나머지 페이지로 불러드릴게요. 지민이 풀었어요? 하은이 안 풀 거야? 아, 풀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훌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훌다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훌다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럼 무슨 과정을 거쳐서 되냐? 요거 근데 내신 때 하셔서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요거 어떤 과정에서 훌다로 변하는 건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지.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리고 디귿이랑 디귿이 만났잖아. 우리 아까 구두방 사장이 구두방에 가면 꾸뚝방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된소리 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 근데 요런 글자는 없잖아.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음절의 끝소리는 하나만 발음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탈락해버립니다. 요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니까, 앞 글자의 종성에서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교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앞에 거에서 이제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 이 자료를 엄청 세세하게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탐구 과정에서 이제 가설 1이 있고 가설 2가 있는데, 가설 1을 기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료 4를 보니까 다 공통점이 리을 뒤에 뭔가 자음이 오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다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간이 리을로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있는 어미의 초성에서 된소리 대기가 딱히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공통점 찾으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리고 가설 2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 후에 어간의 종성의 탈락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자료 1의 현상이 어간 종성에서 일어난다. 자료 1의 현상이 그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어간 종성의 티귿이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뒤에 거 된소리가 일어나고 탈락이 일어났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리을로 바뀐 다음에 이 티읕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랬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짧은 문제들은 이거 26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26번 하나만 풀고,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리고, 26번 32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금방 풀 것 같은데? 26번 32번 요거 2개만 풀게요. 요거 2개만 푸시고 쉬는 시간 드리고, 뒤에 지문형 문제 3문제만 좀 풀겠습니다.
26번, 32번. 네, 되셨나요? 네, 의문의 변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맨 입이었는데 여기 초성이 빈자리였는데 니은이 새로 생겼죠? 그럼 얘는 이제 니은 첨가가 될 거고. 왜 이러니? 얘가 니은 첨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설날 발음할 때와 조은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이 함께 일어난 단어. 얘는 유음하죠? 그 얘는 자음, 히읗 탈락이죠. 그러면 탈락과 유음하가 함께 일어난 단어를 찾아 쓰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단어를 찾아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는 논일, 나뭇잎, 달는, 다은, 얘네들, 늦여름, 얘네들이 니은 첨가가 될 거고, 그리고 유음어랑 저 탈락이 함께 일어나는 거는 얘가 달, 는인데 자음문 단수나 의해서 히읗이 탈락해버리고 요렇게 되면은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거죠. 순행 유음화 일어났죠. 요렇게 달른이 들어가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달른이랑 앞에 이제 논일, 나뭇잎, 아니지, 나뭇잎은 이거를 니은 첨가로 보셨나? 뭐 상관없긴 한데 달른이랑 이제 논일, 나뭇잎, 늦여름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잠시만요.
그치. 얘가 아까 쌤이 이야기한 요거 한 번만 적고 갈게요. 나뭇잎이라는 단어는 나무 플러스 잎인데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시옷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사이시옷이라서 얘는 니은 청가가 아니고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적어둘게요. 얘의 원래 원형은 나무 플러스 잎이고 요 시옷이 사이시옷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니은이 덧나는 거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32번이었나요? 그쵸? 32번 풀라고 했었죠?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나 이제 두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유형이니까 교체에 이제 비음화, 유음화, 음소리과 소리 교체, 저기 된소리 대기 얘네들 이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이제 좀 범위가 넓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라고 물어보면 교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적절한 거는 1번이 되겠네요. 그쵸? 얘가 음절의 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으로 바뀌고 앞에 있는 기역이랑 뒤에 있는 디귿이 만나면서 된소리 대기 일어나고 둘 다 교체죠.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쉬는 시간 갖고 3교시에 뒤에 지문형 문제 3문제만 풀게요. 말씀드린 대로.